자, 요번엔 빈 리스트로 한번 출발해 보죠. A는 네. 빈 리스트는 아까 이게 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으면 빈 리스트라고 했고, 현재 이거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A를 쳐보게 되면은 A는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랭스도 0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A라는 것은 이미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프린트 프린트가 아니라 A의 append 이렇게 해서 네, append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1이 추가가 되는 거죠. 또 연달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append 1, 뭐 append 2, 뭐 계속 쓸 수밖에 없지 뭐 그지? 네, append 3 이렇게 해서 계속 2를 추가하고 3을 추가하고 같은 걸 또 추가해 볼까요? 네, 그럼 또 2를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되면은 어떻게 AN은 어떤 게 형성됐을까요? 그거는 마치 1, 2, 3, 1을 초기화하는 그런 리스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1, 2, 3, 1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append를 이용한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렬도 되는데요. 정렬도 된다고요? 네, 정렬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이번에는 sort라는 명령이 있어요. sort. A하고 sort 한번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sort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것은 A를 크기별로 그쵸? 크기별로 정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A가 1, 2, 3, 1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쉽게 되면은 1, 1, 2, 3 크기별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rt 명령을 이용해서 정렬도 할 수가 있고 또 뭐가 될까요? 뒤집기도 가능합니다. 뒤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뒤집은 걸 가지고 A reverse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내 A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A를 끝에서부터 네.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서부터니까 3, 2, 1, 1 되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3, 2, 1, 1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위치를 반환하는 명령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의 위치가 어딜까? 이렇게 치면은 네, print index라는 명령이 있어서 A의 3의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A의 인덱스 A를 지정해 줘야 되겠네요. A의 인덱스 3의 위치가 어딘가? 그럼 현재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0의 위치에 가 있네요. 그럼 실행해 보면은 0이라고 찍힐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1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값이 같기 때문에 3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얘가 반환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인덱스 네 1은 두 개의 값을 갖고 있잖아요. 우연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해주면은 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인덱스 값을 우리가 뽑아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같은 1이라도 나는 2번이니까 0, 1,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없는 거의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4에 대한 인덱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 A의 인덱스하고 4는 어디 있느냐?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 했는데 4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 is not in lis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서트는 뭐냐면요. append랑 비슷한데 append는 이제 끝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넣고 플러스 코드를 해서 잠시 그냥 다 리셋해 버리고 다시 A는 뭐 1, 2, 3, 4, 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append라는 것은 그냥 끝에다가 네 끝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하는 거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추가된 위치는 네 얘가 끝에
1, 2, 3, 4, 5 다음으로 추가가 되는 건데 내가 이 중간에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6을 추가하는 경우는 인서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A에 insert 해가지고 시작되는 인덱스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01 하면은 01이면 1과 2 사이에 넣겠다. 그러면 01이니까 1번에 7번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인서트가 될까요? 1이 0, 1이니까 이 자리를 지정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7을 넣겠다고 하니까 네, 바로 7이 어딘가 인서트가 됐는데 위치는 1, 2, insert 스펠이 틀렸습니다. insert 이렇게 해서 네, 또 계속 틀리고 있죠. 프린트에도 아이디어 슬슬 막 오타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1, 7. 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1. 요 자리에 7번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3 사이에다가 8을 넣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프린트 A insert 3이니까 3은 0, 1, 2, 3 아닙니까? 3번 인덱스에 8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3자리에 8이 들어가면서 1, 2, 7, 8, 3, 4, 5, 6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덱스 명령입니다. insert 명령이죠. 제거, remove를 한번 해보죠. 2번을 remove 해보겠습니다. 2번을 remove 하는 것은 a.remove 해가지고 네. 2를 해주게 되면은 뭐가 인덱싱이 될까? 여기서는 아규먼트라 그러는데 이게 함수에 보내주는 어떤 값들을 아규먼트라 그러는데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지정을 안 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아규먼트 얘기를 조금 살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규먼트란 함수 호출 시 보내주는 인자예요. 또 변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규먼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1, 7이 다 아규먼트인데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죠. 그럼 첫 번째 인자는 뭘 뜻한다고요? 네, 인서 첫 번째 인자는 삽입될 인덱스 값이죠. 인덱스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인자가 두 번째 인자는 뭐죠? 실제로 삽입될 값이죠. 두 번째 인자는 삽입될 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삽입될 값의 위치고요. 여기는 실제 삽입될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인덱스 자리에 8을 삽입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인덱스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요? 리무브에서는 굳이 제거할 값을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 하나만으로 뭘 표시한다고요? 제거할 인덱스. 위치를 표시하는 거고 두 번째 인덱스가 왜 필요 없죠? 두 번째 인자 필요가 없죠. 왜요? 제거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2는 0, 1, 2 요게 제거되지 않겠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훌륭하게 제거됐죠? 네, 여러분들 지금 아까 append를 공부했고 인덱스를 공부했고 이제 insert를 했고 remove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리스트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메서드란 어떤 특정 객체에만 쓸 수 있는 전용 함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리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리스트 핸들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자, 리스트 메서드 했습니다. remove 했고요. 끄집어내기, 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은요, 위에, 아까 append의 반대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op. 이거는 인덱스가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맨 위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빼내는 거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끄집어
네, 제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끄집어 대거하는 게 인덱스가 아규먼트가 필요 없죠. 인자가 필요 없고 그냥 A만 지정해주고 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1, 7, 8, 3, 4, 5, 6에서 끝에 6번이 제거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6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1, 7, 8, 3, 4, 5. 여러분, 내가 이번에 B를 써보겠습니다. B라는 함수는 글쎄요. 11, 12, 13, 14, 15, 16 이런 리스트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말이죠. 네, B의 팝도 해봤어요. B의 팝.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리스트를 써봄으로써 이 메서드의 개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B라는 객체의 끝 요소를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A나 B는요, 제가 제거해야 할 대상 객체가 되는 거죠. 제발 풀리지. 자, 잡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라는 객체가 들어오고 B라는 객체에 팝을 썼기 때문에 A라는 객체의 끝을 제거했고 B라는 객체의 끝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프린트 B를 해봄으로써 이것이 객체의 메서드가 어떤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해서 어떤 프린트 B라는 객체, A라는 객체 이런 거에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B의 exten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의 extend 해가지고 이번엔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extend. 근데 이것이 extend 할 때는 not returnable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extend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대괄호로 해서 리스트는 리스트끼리 extend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3이 추가됐죠. 근데 extend는 리스트에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3, 4, 5 이런 식으로 3, 4, 5라는 리스트를 B에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다? 이 명령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리스트 더하기 한번 해봤었잖아요. B는 B 플러스 3, 4, 5랑 똑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주석 처리하고 정말 같은 명령이라 그러면 B는 B 플러스 3, 4, 6을 해볼게요. 그럼 정말 약간 달라지나 보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extend 명령 3, 4, 6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extend 명령은 어떤 배열을 확장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걸 공부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파이썬을 잘한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많은 걸 아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개념을 잘 잡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많은 이그젬플들을 코딩을 많이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많이 잘 아는 걸까요? 어떤 게 결국은 파이썬을 잘하는 걸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파이썬을 참 잘한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문법을 잘 이해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오랫동안 프로그래밍 강의를 해봤지만은 많은 알고리즘이나 많은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데이터나 또는 알고리즘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살짝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또 잘한다는 뭘까요? 검색을 잘한다? 요걸 추구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다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펜드 기능, 뭐 리무브 기능, 인설트 기능 많은 게 있는데 이것만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파이썬이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다 뭐라 그럴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이런 걸 활용해서 검색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파이썬이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기억한다?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펜드 기능 이런 것들, 인서트 기능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 듣고 말아버리면 머릿속에 남지를 않으면 또 활용을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주요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했다가 즉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기능들을 머릿속에 이제 자꾸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공부할 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 개념들을 잘 잡아 나가고 개념을 잘 잡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이렇게 인덱싱을 한다든가 슬라이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배열의 인덱싱 개념들을 이해해야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또 공부할 때는 또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맥락들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요 리스트까지 다뤘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교과서로 봤을 때는 리스트가 어디까지 공부를 한 것이냐면 수정과 삭제, 리스트 관련 함수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84쪽까지 지금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리스트를 다 다루고 딕셔너리까지 다 다루는 걸 이제 목표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리스트만 잘 이해해도 사실은 크게 되기 때문에 튜플이나 딕셔너리는 앞으로 많이 쓰긴 해요. 튜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튜플과 딕셔너리를 좀 더 한 번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튜플까지 아직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튜플까지 살짝 맛보기로 가고 나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튜플까지 가죠. 딕셔너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튜플 갑자기 또 튜플이 왜 나옵니까? 튜플 네, 자 튜플 여기다가 텍스트를 해서 튜플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튜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튜플 T-U-P-L-E 네, 사실은 여러분들 멀티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멀티플 네, 여러 가지 다중이란 뜻이죠. 멀티플 멀티버스 그러면 다중우주 이런 식으로 더블 그러면 이중 이런 뜻이고요. 그런 것처럼 튜플은 이렇게 사실은 이런 다중객체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인데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의 튜플이라는 것은 그냥 리스트 객체로서 수정할 수 없는 리스트 객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합시다. 네, 뭐라고요? 그냥 실제적으로는 어원적으로는 다중객체라는 뜻인데 우리 파이썬에서의 튜플은 네,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게 왜 나옵니까? 네. 파이썬에서의 튜플 객체는 수정할 수 없는 리스트다?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는요, 1, 2, 3, 4, 5 이렇게 리스트 객체로 제가 선언을 했고, B는 튜플 객체로 선언해 보고 싶어요. 튜플 객체는 소괄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괄호로 1, 2, 3, 4, 5 소괄호를 썼어요. 그러면 A는
리스트 객체, B는 튜플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주성문을 한번 달아보죠. 네, 리스트 객체는 네, 묶음 기호로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대괄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튜플 객체는 묶음 기호로 뭐를 사용할까요? 소괄호를 사용하죠.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이번엔 객체의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A는 저렇게 되는 순간 자동으로 네, 리스트 객체가 돼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또 궁금하니까. 정말 타입 뭡니까? 타입 A 하면은 A의 객체는 네, 당연히 리스트 A는 대괄호를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스트 객체로 얘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B는요, 소괄호를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이나믹 타이핑이 가능하니까 파이썬은 네, 뭐가 된다고요? 자동으로 리스트 객체는 네, 튜플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건 실행해 보면 되는 거죠. 실행해 보면은 A는 대괄호를 사용했으니까 리스트 객체, B는 소괄호를 사용했으니까 튜플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 객체와 튜플 객체의 차이는 뭐냐?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수정해 보겠습니다. A는 네, 세 번째를 8로 수정했어요. 그러면은 인덱싱을 해가지고 8로 수정을 했죠. 그러면 프린트 A를 해보면은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 3은 네 번째니까 네 번째 인덱스 값이 요소 값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8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냥 A를 다 쳐보면 되겠죠. 그러면 네, 1, 2, 8, 5로 이렇게 바뀌었죠. 문제는 B는 튜플 객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B의 네 번째도 8로 바꾸고 싶어요. 실행해보면 당장 프린트 하기 전에 또 7번 줄 자체가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줄을 실행할 수 없다. 뭐라고 나오죠? 오류의 내용은 네,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오류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읽는 건 가능하죠. 읽는 거. 네, 이거 하지 말고 곧 수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수정은 안 되지만 네, 읽는 건 가능해야 되겠죠. 읽는 거는 읽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0123 4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했던 튜플은 뭐에 쓰느냐?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인데 내가 이거를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이런 것을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지우는 것도 안 됩니다. 지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리트를 이용해서 네, 델 키를 이용해서 B의 A의 3번을 2번을 지워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해보면 네, 뭐 리무브나 팝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간단하게 지금 델 명령만 쓰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보면은 A 같은 경우는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삭제가 돼요. 여기 보면은 예, A에서 1, 2, 3, 8, 5에서 3이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0, 1, 2, 3이 삭제가 됐죠. 그러나 델 키로 이용해서 뭐죠? B의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을 내가 삭제하겠다. 그러면 뭐 출력도 하기 전에 또 역시 삭제도 안 된다. 네. but item deletion 이렇게 해서 삭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 팝도 안 되는 거고요. 네. 팝 한번 해보겠습니다. B의 팝만 해보면 되겠네요. 끝에 거를 삭제하라. 당연히 팝 안 됩니다. A는 당연히 팝 되겠죠. 당연히 인서트도 안 되고요. 인서트 추가. 내가 추가. 예,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insert. 그래서 내가 인서트는 아규먼트가 2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1번에 5를 추가한다, 3을 추가한다 이렇게 돼도 네, 역시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튜플은요 그냥 아예 내가 상수로 쓰겠다, 데이터를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경우, 귀중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인서트 추가하거나, 당연히 어펜드도 안 되는 겁니다. 어펜드 명령 쳐보겠습니다. 어펜드는 끝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규멘트는 하나만 들어가고 추가해야 할 값인 거죠. 6을 추가하고 싶다 끝에다가,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명령이 바로 튜플 명령입니다. 물론 튜플과 리스트는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덱스 리스트에서 썼던 뭐 마이너스 인덱싱 또 슬라이싱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것을 변경하는 것만 안 된다. 이런 것만 알려드리고, 아까처럼 슬라이싱은 읽는 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는 네, 슬라이싱을 해서 B에서 그쵸 0에서 1번 뭐 2번째까지만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C에 저장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상 읽는 동작이잖아요. 리드 동작이기 때문에 읽는 거는 가능해요. 리드 동작은 가능하다. 이것은 오류가 나지 않고 네 뭐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니 여기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아까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C의 일부를 잘라내는데, 문제는 뭐죠? B에 있는 튜플을 잘라내서 C에 넣는데 그 C의 타입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잖아요. 그러니까 C도 튜플인 거예요.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슬라이싱의 결과는 네, 튜플의 슬라이싱은 또 뭐가 된다고요? 또 튜플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튜플이 됩니다. 또 그거가 살짝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야 될 것이네요. 그러면은 내가 C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로 바꾸고 싶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프린트 C 하고 프린트 여기까지 하고 오늘 투표 강의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원래는 딕셔너리까지 했으면 했는데 그쵸.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C가 뭐가 됐다고요? 튜플이 됐잖아요. 근데 C를 난 바꾸고 싶어요. 슬라이싱에서.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슬라이싱을 한 결과를 리스트로 변환하여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또 이런 명령을 넣어놔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네, 그 결과는 튜플인데 다시 튜플을 뭘로 바꿨어요? 리스트로 바꾼 거잖아요. 리스트로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C는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로 바뀌었을 거고, 그 타입 C도 클래스 리스트로 바뀔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게 보면은 네, 이렇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공부한 거를 잠깐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공부했고요. 리스트라는 것은 뭐 문자라고 비슷한 일종의 숫자형 묶음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생성을 시키고 인덱싱을 할 때도 역시 대괄호를 해서 표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중 리스트를 또 쓸 수도 있고, 이중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마이너스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이용해 가지고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추가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삽입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객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우리가 메서드의 개념으로 해서 그 리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유사한 객체로서 튜플 객체라는 것도 공부를 했는데 튜플 객체도 대부분의 리스트 객체가 쓰는 인덱싱, 슬라이싱이 다 가능한데 다만 튜플은 튜플로밖에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튜플 객체를 또 리스트 객체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다까지 했습니다. 교재로는요, 우리가 현재 87쪽 튜플 까지 우리가 다루었고 다음 시간에는 2장의 5절 딕셔너리 자료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